자, 안녕하세요. 자, 사계속학원 박범균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고등수학과 수학의셈 경우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페이지 343페이지. 자, 고부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저희는 이제 하부 법칙을 배웠고 이제 경우수를 구하는 건 두 번째 아이디어. 일반적으로 나오는 경우죠. 곱하는 경우입니다. 자, 사건 A가 일어나는 경우수가 M가지라 그랬고요. 색깔로 구분해 보겠습니다. 사건 B가 일어나는 게 N가지라고 했네요. 그래서 A에서 하나, B에서 하나 각각이 따로따로 동시에 일어난답니다. 그러니까 따로따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A가 별개의 사건이고 B가 별개의 사건이어서 따로따로 일어날 때 그때의 경우수는 두 개를 곱해달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렵지 않은 얘기겠죠. 쉬운 얘기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게 A부터 B를 거쳐서 C까지 가야 되는데 A부터 B까지 가는 경우수가 두 가지가 있답니다. 이와 같은 경우로. 그 다음 B부터 C까지 가는 경우가 하나, 둘, 세 가지 있다고 합시다. 여기는 두 가지고 여기는 세 가지입니다. 이때 A에서 B를 거쳐서 C까지 가는 경우수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면 실전 한번 해보죠. A 이거 하나당 B가 날 수 있는 경우가 하나, 둘, 세 가지죠. 맞습니까? 마찬가지로 이거 하나당도 마찬가지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총 6가지가 되겠죠. 이 경우를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2와 3을 곱해서 6가지로 이렇게 봐달라는 얘기고요. 이렇게 동시에 일어난다는 경우가 A에서 하나, B에서 하나 각각이 별도로 따로따로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다루는 웬만한 일반적인 경우는 전부 다 곱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네요. 자, 곱셈으로 이렇게 달라 이런 얘기고요. 얘를 집합으로 나타내면은 이렇게 되겠죠. A가 M개가 되고요. B가 N개가 된다면 A하고 B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수는 M 곱하기 N가지다. 집합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날 수는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어려운 얘기 아니겠네요. 자, 그 다음 알아야 되는 얘기가 한 가지 나오네요. 자, 약수, 개수와 총합을 구하는 과정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자, 약수, 개수 구하는 과정은 언제 배우니까 집합 배울 때 저희 배웠습니다. 집합 배울 또는 소인수분해를 처음 배울 때 배웠을 수도 있죠. 정확하게는 소인수분해를 처음 배웠을 때 배웠을 것 같네요, 이제. 자, 소인수분해가 있을 때 중요한 건 소인수분해가 끝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n이라는 수가 소인수분해가 끝나서 a의 p제곱, b의 q제곱, c의 r제곱이 됐답니다. 단, 이거 뭡니까? 이제 소인수 분해 후입니다. 분해가 끝난 다음에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게 n이라는 수가 예를 들어서 4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나와 있으면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서 약수 개수가 그래? 지수에다 1 더하래? 3 곱하기 1 더해서 4 12가지 이러면 나가리라는 얘기입니다. 나가리라는 얘기 좀 쓰면 그렇겠죠. 이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소인수분해를 끝내서 4의 제곱이면 2가 4개 있다는 얘기고요. 3이 3개 있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겠죠. 맞습니까? 이때 첫 번째 약수 개수는 어떻게 하자? 지수에다 1 더해서 곱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P 더하기 1 가로에 Q 더하기 1 가로에 R 더하기 1 이렇게 해달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 경우는 4에다가 1 더하고 3에다가 1 더해서 5 곱하기 4에서 20이다. 이렇게 구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나오는 원리에 대해 설명을 잠깐 드려보자면 실제로 이건 예를 들어두는 게 좋겠네요. 예거준 대로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이 있다고 합시다. 그럼 약수 개수는 얘에다가 표를 하나 만들겠습니다. 자, 가로 세로에다가 인수를 적겠습니다. 2를 먼저 적건 3을 먼저 적건 그건 상관없겠네요. 자, 2가 4개 있다는 얘기면 2가 하나도 없을 수도 있고요. 2가 1개, 2가 2개, 2가 3개, 2가 4개까지 가능하겠죠. 맞나요? 그 다음 3이 3개 있다면은 3이 0개, 3이 1개, 3이 2개, 3이 3개까지 있다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와 있는 얘네가 바로 뭐가 되죠? 요놈의 약수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5개씩 4개 있으니까 총 20개가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자, 더하기 2라는 이유가 뭐 때문이죠? 0제곱까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다가 1씩 더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무슨 말인가? 그럼 그때의 약수 총합은 얘를 다 더하라는 얘기죠. 맞나요? 몇 개 적어볼까요? 얘는 뭐가 되죠? 3의 0제곱, 2의 0제곱, 3의 0제곱, 2의 1제곱, 3의 0제곱, 2의 2제곱,
3의 0제곱, 2의 세제곱, 3의 0제곱, 2의 4제곱이 되고요. 얘를 다 더하게 되면 3의 0제곱으로 묶어내면 2의 0제곱 더하기 2의 1제곱 더하기 2의 2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더하기 2의 4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맞습니까?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럼 이런 애들 얘네들 얘가 5개 또 적어보죠. 얘는 뭐가 되죠? 3의 1제곱, 2의 0제곱, 3의 1제곱, 2의 1제곱, 3의 1제곱, 2의 제곱, 3의 1제곱, 2의 세제곱, 3의 1제곱, 2의 4제곱이고요. 얘네를 다 더하게 되면 3의 1제곱으로 묶어내면 얘네랑 같겠죠. 맞습니까? 이래서 얘네를 다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얘를 다 더하게 되면 요놈의 공통인수로 묶게 되면 3의 0제곱부터 3의 세제곱까지 있겠죠. 이해가 가시나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 약수 총합은 어떻게 된다고요? 이 0제곱부터 a의 0제곱부터 더하기 a 1제곱 더하기해서 a의 p제곱까지 더하고요. 그 다음 b로 출발합니다. b의 0제곱부터 b의 1제곱 쭉 더해서 b의 q제곱까지 더하고요. c 쓰면 c까지 하면 됩니다. c 0제곱 더하기 c의 1제곱부터 해서 자 마음이 좀 급했습니다. c의 1제곱부터 해서 쭉 더해서 c의 r제곱까지 이렇게 더한 다음에 다 곱하게 되면 약수의 총합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죠. 아시겠죠? 어려운 얘기 아니니까 여기까지 하나 더 익혀두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제로 이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번입니다. 서로라는 동전을 두 개를 던졌답니다. 그럼 동전을 던지면 동전 하나당 나올 수 있는 게 앞, 뒤 두 가지 나오죠. 맞나요? 그럼 동전을 두 개 던졌답니다. 동전이 두 개 있으면 여기서도 앞, 뒤. 첫 번째 동전이 있고요. 두 번째 놓였으면 여기도 앞, 뒤. 두 가지 나와요. 여기도 앞, 뒤 두 가지 나오죠. 그럼 동전을 두 개 던지게 되면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경우 수가 두 가지. 여기도 두 가지이기 때문에 요거 두 개는 별개 아닙니까? 곱해주면 네 가지가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무슨 말인가? 그 다음 주사위 하나 던졌으면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경우 수가 한 개를 던지면 나올 수 있는 경우 수가 6가지가 되겠죠. 맞죠? 1부터 6까지. 그렇기 때문에 동전 두 개와 주사위 한 개를 던지게 되면 나올 수 있는 모든 경우 수는 4에다가 요걸 곱해서 24가지가 난다. 왜? 동전과 주사위는 각각이 별도이기 때문에.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가? 자, 2번. 공책이 3종류 있답니다. 필통은 2개 있고요. 가방은 5개 있답니다. 공책이 3개를 공책 3권을 이렇게 보죠. 굳이 공책 3권을 문자하자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A1, A2, A3이라고 하고요. 필통 2개를 B1, B2라고 하죠. 가방은 C라고 있습니다. C1, C2, C3, C4, C5가 있다고 하죠. 그럼 이 중에 하나를 고르고 이 중에 하나 고르고 이 중에 하나 골라달랍니다. 맞습니까? 이 중에 하나 고르는 경우 수는 3가지고요. 얘는 2가지고 얘는 5가지겠죠. 각각이 별도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자고요? 이제 3에다가 2에다가 5까지 곱해달라 이런 얘기입니다. 30가지가 원하는 답이 될 것 같네요. 어렵지 않죠? 얘기. 자, 쉬운 문제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 필수 예제 7번입니다. 항이 몇 개냐고 물어봤습니다. 항이 몇 개냐. 그럼 항이 몇 개인지 볼 때는 항의 개수를 물어볼 때는 동류항을 한 개로 세자는 얘기입니다. 혹시라도 만약에 동류항이 존재하게 되면 동류항은 한 개로 세야 되겠죠. 그러니까 조심해야 될 게 자, x 플러스 y에 제곱을 전개한 게 항이 몇 개냐 물어봤으면 당연히 x제곱 더하기 2xy 더하기 y제곱이니까 항의 개수 몇 개입니까? 3개가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얘를 x 플러스 y라고 바라보고 여기서 뽑을 수 있는 경우 수가 2가지고 뽑을 수 있는 거 2가지니까 곱해서 4가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겠죠. 왜? 동류항이 존재하기 때문에. 맞습니까? 그럼 반대로 동류항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이와 같이 계산해도 상관없다는 뜻이 되겠죠. 이해 가시나요? 예를 들어서 이쪽이 x 플러스 y고 이쪽이 a 더하기 b 더하기 c라면 이건 절대로 동류항이 나오지 않죠. 그러니까 얘 항의 개수는 이거 항 몇 개? 2가지고요. 이거 항 몇 개? 3가지입니다. 서로 곱하기 몇 가지입니까? 6가지다. 이렇게 적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동류항이 중요하다는 거. 1번 해보겠습니다. 자, p 마이너스 q 더하기 r 그 다음 a 더하기 b 빼기 c 빼기 d입니다. 여기 항 몇 개 있죠? 항 3개 있습니다. 곱하기 항 몇 개 있나요? 여기는 4개 있네요. 동류항 존재할 수가 없죠. 그럼 몇 개 답입니까? 12개가 답이겠죠. 어렵지 않겠네요. 2번은 바로 밑에 하겠습니다. 3개, 2개니까 몇 개 나오니까 이게 6개 나오죠. 맞나요? 이쪽 몇 개 나오니까 이게 2개, 여기 2개니까 곱하면 4개 나오겠죠. 마찬가지 동류항은 나올 리가 없죠.
여기서 동량은 존재하지 않고 여기서 동량은 존재하지 않겠네요. 두 개를 따로따로 해서 더해놨습니다. 그러니까 토탈 항의 개수는 더해야 되겠죠. 10개가 되겠네요. 어렵지 않죠? 문제 푸는 거.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필수 예제 8번입니다. 자, A, B, C, D 해놓고 이제 가는 경로수입니다. 여기는 숫자 수법과요 3가지고요. 여기는 2가지고요. 여기는 3가지고 여기는 2가지입니다. 적어 놓겠습니다. 중요한 말, 같은 지점은 다시 지나지 않는답니다. 자, 1번 구하는 거는 A에서 C를 지나서 B까지 가는 경우 몇 개냐 물어봤습니다. 자, A에서 C까지가 몇 가지 나오니까 3가지 나오고요. C에서 B까지 가는 거 2가지 나오겠네요. 토탈 6가지가 되겠죠. 1번 답입니다. 어렵지 않겠네요. 자, 2번은 그냥 A에서 B까지만 가달랍니다. 그럼 생각합시다. A에서 B까지 가는 경로는 C를 거쳐 갈 수도 있고요. D를 거쳐 갈 수도 있죠. 경우를 당연히 나누어야 되겠네요. 맞습니까? 그럼 A에서 C를 거쳐서 B까지 가거나 또는 A에서 D를 거쳐서 B까지 가는 거 있겠죠. 이거는 옆에 구해놨습니다. 이거 6가지라고 구해놨죠. 자, 얘만 구하겠습니다. A에서 B까지 몇 가지입니까? 2가지고요. D에서 B까지 몇 가지입니까? 3가지입니다. 토탈 얘도 6가지가 나오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에 할 일, 애초에 2개를 경로를 나눠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할 일은 더해야 되겠죠. 저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서 경우수를 구해서 더하는 경우라면 동시에 일어나지 않거나 또는 본인이 직접 경로를 나눈 경우에는 나중에 경우수를 구한 다음에 더한다고 배웠네요. 그러니까 2개를 더해서 몇 가지입니까? 12가지다. 이걸 곱해버리면 이게 애매해지는 거죠. 토탈 12가지가 될 것 같네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9번입니다. 자, 360의 약수개수, 360의 약수 중 홀수개수, 360과 420의 공약수입니다. 먼저 소인수 변하겠습니다. 그럼 360은 36에다가 이거 10 곱한 거죠. 소인수 변할 때 선생님처럼 합니다. 36은 6 곱하기 6입니다. 10은 2 곱하기 5죠. 다시 6은 2 곱하기 3입니다. 그러니까 2는 몇 개 있습니까? 토탈 3개 있고요. 3은 여기 하나 2개 있고요. 5 하나 있습니다. 이게 360이겠죠. 그 다음 3번 할 거니까 420도 해놓고 가겠습니다. 그럼 420은 42에다가 10 곱한 거죠. 맞나요? 42는 6에다가 7 곱한 거고요. 10은 2에다가 5 곱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 몇 개 나옵니까? 여기 하나 2개. 3도 하나 나오고요. 5도 하나 나오고요. 7도 하나 나오겠네요. 자, 풀겠습니다. 1번 360의 약수가 몇 개냐입니다. 360을 소인수 변한 게 더 옮겨 적겠습니다.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1제곱이기 때문에 약수 개수는 3에 달다는 거 4, 2에 달다는 거 3, 1에 달다는 거 2. 맞나요? 24개가 되겠죠. 1번 답입니다. 어렵지 않고요. 그 다음 2번 360의 약수 중 홀수가 몇 개냐입니다. 자, 그럼 홀수가 되려면 360을 소인수 변한 게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1제곱이었네. 홀수가 되려면 2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맞나요? 자, 2가 곱해지는 순간 짝수가 되겠죠. 2를 날려버리고 얘네만 구하고 해서 괜찮다는 얘기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360의 약수 중 홀수 개수는 2는 날려버리고 얘네만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약수 개수 2 더하기 1, 3 곱하기 1 더하기 1, 2 이렇게 나오니까 6개가 되겠죠. 이해가 가시죠? 무슨 말인가? 그 다음 3번. 자, 360이면 다시 옮겨 적겠습니다. 2의 세제곱 곱하기 3의 제곱 곱하기 5의 1제곱이다 그랬고요. 420이면 2의 제곱 곱하기 3 하나 5 하나 7 하나 씁니다. 자, 공약수가 몇 개냐입니다. 공약수는 뭐죠? 최대 공약수 약수죠. 최대 공약수 약수입니다.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 약수가 공약수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최대 공약수를 구한 다음에 걔의 약수 개수를 구하겠습니다. 그럼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거 알고 있죠? 자, 얘는 3개 2개입니다. 공통으로 얘는 2개 있죠. 3은 2개 하나랍니다. 공통으로 1개 있습니다. 5 1개 1개 있네요. 공통으로 이제 5 1개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 320과 420의 공약수 개수는 2 더하기 1, 3 곱하기 1 더하기 1 곱하기 1 더하기 1, 2. 몇 개입니까? 12개가 답이 되겠죠. 어렵지 않죠, 학생 여러분? 자, 공약수는 뭐다? 최대 공약수 약수이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필수 예제 10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여기는 별 하나 붙여두겠습니다. 자, 그 다음 얘는 암기하시기 바랍니다. 이 방식에 대해서는. 자, 1000원짜리가 2장, 500원짜리가 3개, 100원짜리가 3개 있답니다. 자,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해서 지불하려고 합니다. 영원 지불하는 경우는 제외하랍니다. 자, 두 가지고 갈 겁니다. 지불하는 방법과 지불하는 금액입니다. 요거 차이 좀 한번 봐보죠. 지불할 수 있는 방법과 지불할 수 있는 금액. 예를 들어 볼까요? 500원짜리가 2개 있다고 합시다. 500원짜리가 2개 있다고 합시다. 자, 지불하는 방법에 따르면 500원짜리를 1개 지불하는 거하고 500원짜리를 2개 지불하는 거는 방법이 다르죠. 맞습니까? 500원짜리는 1개 냈다, 2개 냈다. 방법은 다릅니다. 그러나 금액으로 따지면 이렇게 드는 것보단 이렇게 드는 게 낫겠네요. 500원짜리 2개하고 좀 정정하겠습니다. 자, 1000원짜리가 1개 있다고 합시다. 이렇게 예를 드는 게 낫겠네요. 그럼 지불하는 방법에 따르면 500원짜리를 2개 지불하는 방법과 1000원짜리를 1개 지불하는 방법은 2개가 서로 다르죠. 다르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방법이 다르잖아요. 500원짜리로 2개 내는 방법과 1000원짜리로 1개 내는 방법은 다르죠. 그러니까 방법으로 따지면 다릅니다. 그러나 금액으로 따지면 500원짜리를 2개 내거나 1000원짜리를 1개 내거나 어차피 지불한 금액은 1000원입니다. 얘는 같죠. 금액으로 따지면. 이해가십니까? 자, 방법과 금액에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지불하는 방법으로 따지면 내는 방법이 다르면 다른 걸로 되겠지만 금액이 똑같으면 금액은 서로 같은 것으로 봐달라는 얘기입니다. 기본은 뭐로 생각하면 이게 기본이라고 생각하십시다. 얘를 기본으로 받아들이고요. 요걸 먼저 구하겠습니다. 자, 1번 지불하는 방법입니다. 적어볼까요? 자, 1000원짜리는 몇 장 있다고요? 2장 있답니다. 자, 500원짜리는 3개 있고요. 자, 100원짜리는 3개 있답니다. 자, 그럼 1000원짜리를 가지고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볼까요? 자, 1000원짜리가 2장 있으니까 쉽게 생각하면 1장 내는 방법과 2장 내는 방법 두 가지로 생각하기 쉽죠. 그런데 안 내도 괜찮잖아요. 일부 또는 전부를 사용한다 그랬으니까 1000원짜리를 아예 안 내도 괜찮겠네요. 맞습니까? 1000원짜리 아예 안 내고 500원짜리 아예 안 내고 100원짜리 하나만 내도 100원은 지불한 방법이 됩니다. 그러니까 지불하지 않는 것도 세겠습니다. 몇 가지 나오니까 3가지 나오죠. 맞나요? 그럼 500원짜리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은 4가지가 되겠죠. 맞습니까? 아예 안 내는 것도 포함하자는 얘기입니다. 아하, 지불하는 방법을 구할 때는 0도 포함하자는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0도 포함하라 이런 뜻입니다. 한 장도 내지 않는 경우도 포함해서 세라. 자, 그럼 1000원 100원짜리로 만들 수 있는 거는 3개니까 4가지가 되겠죠.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가? 결론! 지불을 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 1000원 별도, 500원 별도, 100원 별도이기 때문에 요 3가지가 각각 별도로 움직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3가지 곱하기 4가지 곱하기 4가지 이렇게 계산을 해야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그 다음, 자, 0원을 지불하는 경우를 제외하라 그랬으니까요. 이 중에서 한다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자, 1000원짜리로 지불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는 1개도 안 내는 0개를 내는 경우도 포함한다 그랬죠. 얘 0개, 그 다음 얘도 0개, 얘도 0개면 아예 안 되는 거죠. 그럼 0원을 지불하는 겁니다. 그거 한 가지 제외해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뭐라고요? 이제 이건 0원을 지불하는 경우죠. 이해가시나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한 가지 빼야 되겠죠. 그러니까 몇 가지가 됩니까? 16에 되니까 48가지 한 가지 뺐습니다. 답은 47가지가 되겠죠. 1번의 답입니다. 이해가시나요? 자, 그 다음 2번 하겠습니다. 2번 이제 금액입니다. 좀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제 자, 1000원짜리가 다시 적어보겠습니다. 자, 2장 있고요. 자, 500원짜리는 3개 있고요. 100원짜리는 3개 있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확인할 게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을 찾을 때는 겹치는 부분을 찾습니다. 겹치는 부분을 찾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1000원짜리가 2장 있고 500원짜리가 3개 있으면 500원짜리 2개 내면 1000원 지불할 수 있죠. 맞나요? 그러니까 1000원짜리 한 장 내는 거하고 500원짜리 2개 내는 거는
같은 것으로 세달라는 얘기입니다. 금액이면. 이게 바로 겹치는 부분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100원짜리는 3개밖에 없습니다. 그럼 100원짜리, 500원짜리는 겹치지가 않죠. 맞나요? 그러니까 별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저희가 궁금한 건 뭐냐면은, 자, 같은 것을 세달라는 얘기, 같은 것을 어떻게 구별할까? 이게 문제가 되겠죠.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이라면 500원짜리 2개 내는 거하고 1000원짜리 1개 내는 걸 한 가지로 세달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별도로 따로따로 세면 안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이 겹치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할까? 이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그럼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선생님 따라해보죠. 이 겹치는 부분 어떻게 할 거냐면 작은 단위로 환전을 하겠습니다. 환전 한번 해보죠. 자, 겹치는 부분을 작은 단위로 환전하게 되면 500원짜리가 토탈 몇 개가 된 셈이냐면 1000원짜리 2장이면 500원짜리가 몇 개 됩니까? 4개가 되죠. 예측 3개 있습니다. 7개가 되겠네요. 맞나요? 얘는 별도니까 그대로 적겠습니다. 그럼 100원짜리는 3개 있고요. 이렇게 적어버리면, 자, 500원짜리 하나 내면 500원입니다. 2개 내면 1000원, 3개 내면 1500원, 4개 내면 2000원. 자, 이제 1000원하고 500원이 겹치지가 않죠, 이제.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금액으로만 쭉 나올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금액이기 때문에 1000원짜리 2장과 500원짜리 3장을 만들 수 있는 금액이면 500원. 영어부터 하죠. 500, 1000, 1500도 가능하죠. 그 다음에 2000, 그 다음에 2500도 가능합니다. 3000도 가능하고요. 맞나요? 3500까지 가능하죠. 이게 지금 뭐 하는 것 같습니까? 500원짜리 가지고 낼 수 있는 금액하고 똑같죠.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말인가? 자, 1000원짜리 2장과 500원짜리 3개를 만들 수 있는 금액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제 얘는 500원짜리만 가지고 지불하는 금액과 동일하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단위로 환전하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입니다. 다 했습니다. 이제 얘랑 겹치는 게 없죠. 겹치는 게 없기 때문에 요거를 지불할 수 있는 금액은, 요거 놈의 지불 금액은 지불 방법과 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자, 겹치는 방법이 겹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지불 금액이나 지불 방법이나 이 경우는 서로 같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맞습니까? 이해가시나요? 얘하고 얘는 이제 금액이 겹치지가 않으니까요. 그러니까 답은 몇 가지냐? 500원짜리 7개 만들 수 있는 지불 방법 8가지에 100원짜리 3개면 4가지가 되고요. 마찬가지로 영원 지불은 1가지 빼야 되겠죠. 1 빼겠습니다. 몇 가지입니까? 31가지가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무슨 말인가? 자, 동전의 지불 방법과 지불 금액에 관한 아이디어는, 자, 따로 정리해서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필수예제 11번, 12번 이제 두 문제 남았네요. 자, 11번. 자, 색칠하기입니다. 이제 색칠하기. 자, A, B, C, D 5개 영역입니다. 5가지 색깔을 칠하랍니다. 1번은 별 문제가 안 됩니다. 모두 다른 색깔의 색을 칠하랍니다. 그러니까 다른 색깔 칠을 영역 5군데다 다 칠하랍니다. 그럼 순서대로 있습니다. 여기 칠할 거 몇 가지입니까? 5가지죠. 맞나요? 여기는 4가지입니다. 여기는 3가지, 2가지, 1가지가 되겠죠. 맞습니까? 색깔이 5가지고 영역이 5가지니까 순서대로도 5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토탈 120가지가 되겠죠. 맞습니까? 어렵지 않죠? 이런 거는. 자, 문제는 뭡니까? 2번입니다. 이제 지우고 2번 해보겠습니다. 자, 같은 색을, 이건 별 하나 붙여두겠습니다. 자, 같은 색을 중복해도 가능하답니다. 중복해도 가능하답니다. 그럼 이렇게는 안 되겠죠, 이제. 자, 이런 경우에는 칠하는 방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 가장 많은 부분과 가장 많은 영역이라고 적겠습니다. 영역과 이웃하는 부분을 먼저 칠한다. 먼저 칠합니다. 가장 많은 영역과 이웃한 부분을 먼저 칠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어디입니까? A겠죠, A. 무조건 여기를 먼저 칠합니다. 그럼 여기는 5가지가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자, 마지막 칠해지는 부분의 마지막 칠해지는 부분의 경우 수가
하나로 결정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확인한다. 마지막 칠해지는 부분은 경우수가 하나로 결정되는지 확인하겠습니다. 하나로 결정되는가. 이게 무슨 말인가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암기해 두시고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경우에는 이 경우부터 한번 해보죠. 자, 색깔이 5개 있답니다. 여기는 5가지가 있죠. 그럼 여기는 몇 가지입니까? 4가지겠죠. 맞습니까? 그럼 C는 몇 가지가 되냐면 여기하고 여기만 빼놓고 나머지 가능하죠. 이해 가시나요? C가 이웃하는 건 여기하고 여기 아닙니까? 요거 2가지 뺀 3가지가 되겠죠. 맞습니까?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A하고 C만 이웃하죠. 그러니까 여기 칠해지는 수, 여기 칠해지는 색 2개 빼버리면 3가지가 되겠네요. 색깔에 5개가 있으니까요. 마찬가지 마지막 E는 좀 신경 써서 봐달랍니다. 마지막 칠해진 부분은 마찬가지로 A에 칠해지는 것과 C, D에 칠해지는 것 요거하고 요거만 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3가지가 되겠네요. 이렇게 3가지로 하나로 결정되죠. 이러면 얘는 그냥 몇 가지냐면 순서를 그냥 곱하면 됩니다. 5 곱하기 4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시나요? 그러니까 이건 20에다가 27을 곱해달라는 얘기가 얼마죠? 540가지가 되겠죠. 이해 가시죠? 무슨 말인가? 자, 밑에다가 예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알기 위해서. 자, 영역 2번은 이렇게 있답니다.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돼 있답니다. 마트칸 영역은 하나, 둘, A, B, C, D, E 5가지 있답니다. 이렇게. 자, 여기에다가 색깔을 5개를 칠합니다. 색깔 여기다가 이제 색깔 5개 칠할 겁니다. 중복 가능하게 칠할 겁니다. 이제 자, 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칠해지는 거 이거는 모든 경우가 다 똑같죠. 이해 가시나요? 모든 경우가 어차피 다 같습니다. 뭘 먼저 칠하든 상관없겠죠. 가장 많은 영역과 이웃하는 부분을 먼저 칠한다 그랬는데 얘는 어떤 색을 먼저 칠하든 그건 상관이 없겠네요. 먼저 칠한다. 여기 먼저 칠하겠습니다. 그냥 5가지가 되겠죠. 자, 그 다음 칠 나가겠습니다. 여기는 얘랑만 빼면 되겠죠. 여기는 4가지입니다. 맞습니까?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만 빼면 되는 거죠. 여기도 4가지겠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C에 칠해진 것만 빼면 되죠. 여기도 4가지죠. 자,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칠해지는 걸 봤더니 보이십니까? 자, 이 색하고 이 색 보이죠? 요거하고 요거하고 달리 3가지만 돼야 됩니까? 확실한가요? 그렇진 않죠. 무슨 얘기냐면 여기의 색과 D 색깔, A 색깔과 D 색깔이 같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보죠. 실제로 식으로 적으면 여기에 빨 들어갔고요. 여기에 추 들어갔고 여기에 노 들어갔고 여기에 초 들어갔다고 칩시다. 빨, 주, 노, 초, 파, 남까지 있다고 합시다. 색깔이 빨, 주, 노, 초, 파까지 있다고 합시다. 여기에 빨 들어갔고 빨 빼놓고 주 들어갔고요. 주 빼놓고 노 들어갔고 노 빼놓고 초 들어갔다 합시다. 이래버리면 여기 들어간 거 몇 가지입니까? 빨하고 초를 뺀 3가지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초가 아니라 빨이 들어가도 괜찮잖아요. 맞습니까? 이웃하는 영역만 색깔이 다르면 되기 때문에 노하고 다른 색깔 들어가도 괜찮아요. 그럼 만약에 여기에 빨이 들어가면 여기 몇 가지입니까? 빨이니까 4가지가 되죠. 이해 가시나요? 이게 바로 이 얘기입니다. 마지막 칠해지는 경우가 하나로 결정되지가 않죠. 이 경우는. 그럼 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 가시나요? 무슨 말인가? 그럴 때는 하나를 확인해서 이제 하나로 결정되지 않는 경우. 자, 해봤더니 하나로 결정이 안 된답니다. 하나로 결정되지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한다고 배웠냐면 저희는 알아둡시다. 하나로 결정되지 않으면 이렇게 합시다. 직접 색을 칠해 나가면서 마지막 영역 2군데를 한꺼번에 계산합니다. 계산한다. 이렇게 알아둡시다. 직접 색을 칠해 나가면서 마지막 2군데를 한꺼번에 계산할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다시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자, 영역이 이렇게 있고요. 이렇게 있답니다. 뭐 이렇게 나눠져 있고요.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답니다. 자, 이렇게 선생님이 적은 이유는 돌아가서 똑같은 것도 나올 수 있거든요.
원순열이라고 이제 다음에 배울 겁니다. 나중에 이제 그런 거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가서 똑같은 거는 그런 건 생각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참고로 말하면 자, 색깔 영역이 지금 A, B, C, D, E라고 합시다. 똑같습니다. 색 5개를 중복해서 칠하면 가능하다고 빨주노초파를 칠해보겠습니다. 그럼 맨 먼저 여기부터 칠했으면 여기 몇 가지입니까? 5가지죠. 맞나요? 실제로 색을 적어본다고 했습니다. 실제로 적어보겠습니다. 자, 여기가 빨이 들었다고 칩시다. 빨이 들었다고 합시다. 자, 그럼 여기 몇 가지? 여기는 4가지죠. 이거는 빨 빼놓고 가능합니다. 주, 노, 초파 먹어도 가능하죠. 주가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 다음 주 빼놓고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도 4가지로 읽겠습니다. 그럼 주 빼놓고 적겠습니다. 주 빼놨으니까 뭐 노, 초파 중에 아무거나 쓰겠습니다. 노라고 적겠습니다. 여기는 노. 자,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안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영역 2군데 얘네를 한꺼번에 산수한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할 건지 잘 봅시다. 이제 자, 그럼 실제로 여기 노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럼 여기 들어간 경우수를 적어 봅시다. 노 빼놓고 다 들어가죠. 그럼 노를 제외하게 되면 빨도 가능하고요, 빨도 가능하고요, 주도 가능하고요, 초도 가능하고요, 파도 가능합니다. 맞습니까? 자, 노를 제외한 나머지 색깔을 다 일일이 적었습니다. 이제 그럼 봅시다. 그럼 여기가 빨이면 여기 몇 가지냐면 빨이니까 4가지겠죠. 이해가시나요? 자, 여기가 주가 되면 뭐가 됩니까? 몇 가지입니까? 이가 들어갈 수 있는 건 빨 주니까 3가지가 되는 거죠. 이해가십니까? 여기에 초가 들어가게 되면 빨하고 초 빼고 들어가겠죠. 빨, 초 빼면 여기도 3가지겠죠. 파가 들어가면 뭡니까? 이제 빨하고 파 뺀 주, 노, 초 3가지겠네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요거 2개를 한꺼번에 산수하게 되면 4가지, 3가지, 3가지, 3가지. 토탈 몇 가지 나옵니까? 3, 3은 9에다가 사니까 13가지가 되겠죠. 이처럼 마지막 영역 2군데를 한꺼번에 산수한다는 게 이런 얘기입니다. 그럼 구하는 답은 순서대로 이제 5 곱하기 4 곱하기 4에다가 곱하기 얼마자고요? 13을 해야 되는 거죠. 이해가시나요? 무슨 말인가? 5, 4, 4, 4, 4가 될 수 없죠. 5, 4, 4, 13이 답이 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색칠하기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입니다. 같은 색을 중복해서 칠할 때는 꼭 이 2가지 원칙을 지키도록 합시다. 저거 두고 잘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는 방식이 어떻게 했는가? 선생님이 한 방식을 보고 그대로 따라서 하겠습니다. 처음엔 해 나가다가 마지막 2군데는 실제로 색을 적어서 한꺼번에 계산한다는 사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네요. 자, 발전제 12번입니다. 자, 1, 2, 3, 4, 5, 6 있답니다. 한 발씩 사용하답니다. 자, 3자리의 자연수를 만들답니다. 자, 그때 100의 자리 숫자와 10의 자리 수 중에서 적어도 거의 99%입니다. 적어도란 말을 보는 순간 6건으로 풀어라. 이렇게 알아주면 됩니다. 그런데 간혹 가다가 적어도라고 나와 있지만 6건으로 풀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요. 대부분의 적어도로 나온 거는 6건으로 푸는 게 좀 더 편합니다. 그러니까 전체에서 정반대로 빼자는 뜻이 되겠죠. 뭐자고요? 전체 경우수에서 빼기 정반대 경우수를 빼라.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자, 자릿수가 3개 있습니다. 자, 100의 자리, 10의 자리, 1의 자리 했답니다. 자, 100의 자리, 이 자리하고 그 다음에 이 10의 자리, 이 자리 2개 보겠습니다. 적어도 안 하고 홀수를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정반대 얘가 뭔지를 봐야 되겠죠. 자,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 중에 적어도 안 하고 홀수인 거에 정반대는 홀수가 하나도 없는 거죠. 맞습니까?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 중에 적어도 하나가 홀수인 거에 정반대는 홀수가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반대를 적어 놓겠습니다. 그럼 100의 자리와 100의 자리하고 10의 자리에 둘 다 짝수가 되는 경우죠.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반드시 정반대는 경우 실제로 적어봅니다. 이제 아이디어가. 알겠습니까? 적어도 이렇게 되면 전체에서 정반대를 뺀다는 걸로 알아두면 되고요. 정반대가 나오는 경우를 실제로 우리말로 표현을 한번 해봅니다. 둘 중에 적어 하나가 홀수인 거에 정반대는 홀수가 하나도 없는 거. 그러니까 둘 다 짝수인 경우가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금 전체 경우수가 있습니다. 금 전체 경우수라면 구가 있습니다. 여기 몇 가지 나옵니까? 6가지 나오죠. 100의 자리에. 아무거나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하나 빠졌습니다. 그럼 여기 몇 가지죠? 5가지겠네요.
맞나요? 그럼 수가 두 개 써졌겠죠? 그럼 여기 들어간 건 몇 가지입니까? 세 가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전체 경우수는 몇 가지가 되나요? 90가지가 되겠죠, 이제. 됐습니까? 그 다음 정반대 하겠습니다. 정반대는 뭐라고요, 이제? 100의 자리와 10의 자리가 둘 다 짝수만 들어간답니다. 그럼 여기 짝수 들어간 경우수 몇 가지 나옵니까? 짝수가 2, 4, 6, 3개밖에 없네요. 세 가지가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그럼 세 개 중에 하나가 들어갔답니다. 그럼 10의 자리에 들어간 짝수 두 개밖에 안 남죠. 여기는 두 가지가 되겠죠. 이해가시죠? 무슨 말인가? 예를 들어 볼까요? 6 들어갔다고 칩시다. 그럼 수가 몇 개 남았습니까? 이제 1, 2, 3, 5, 4개 남아있죠. 그럼 여기 들어갈 거 몇 가지, 몇 가지? 4가지가 되는 거죠, 이제. 오우씨. 저거 보니까 이거 잘못했네요. 6, 5, 4죠. 큰일 날 뻔했습니다. 수가 6가지니까 여기는 6가지. 그럼 여기는 5가지, 여기는 4가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정정하겠습니다. 120가지죠? 이렇게 됩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100의 자리는 짝수 3개 중에 2개, 3개, 2, 4, 6 중에 하나, 3가지. 하나 들어가면 짝수 2개 남으니까 2가지고요. 여기는 이제 홀짝 상관없죠. 남아있는 수가 4개 남으니까 4가지입니다. 이게 몇 가지 나옵니까, 이제? 6, 4, 24가지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120에 24가지 빼달라. 이런 뜻이 되겠죠. 답은 96가지가 원하는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적어도 이렇게 표현되는 경우수는 6건으로 구한다. 6건으로 갈 때는 반드시 정반대되는 경우를 이처럼 실제로 말로 적어 봅니다. 그 다음에 경우수를 구하는 게 안 틀리는 지름길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문제 풀어나가면서 이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뭐 배웠냐면 이제 지불하는 방법과 지불하는 금액에 관한 아이디어 배웠고요. 두 번째 색칠하기 배웠고요. 세 번째 여사건의 경우수 어떻게 구하는 거 세 가지 배웠습니다. 세 가지 아이디어 각각 따로따로 이쁘게 정리해서 머릿속에 차곡차곡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수업은 이걸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부터 이제 순열과 조합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